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 썰 풀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 영상은 남자들도 봐야겠지만, 여자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은 남자들이 많이 보지, 여자들은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단컨대. 왜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깨기 위해서 환상을 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도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혼자 각자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각자 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해야 돼요. 인간이라면 다 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필수가 되어버렸고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닌 여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알고 있어. 뭐냐 하면 결혼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 대한민국 남자들 이거 저 몰랐는데요? 아, 부모님 얘기해 주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보통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내 밥벌이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른들한테 매번 들었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적어도 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기본적으로 체득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내 앞가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대신에 남자들은 앞가림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 더 많은 돈과 어떤 좀 부를 축적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소중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들어가려고 계속 문을 이렇게 뚝뚝 두들기고 있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반면 여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남자가 보통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많았죠. 왜냐?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라에서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 결혼은 현실이니까. 옛날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여자분들이 숟가락만 들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예단만 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었어. 취집이 가능했어. 취집하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지.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손가락질 안 받았어. 사회에서. 근데 지금 하면 욕먹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남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옛날처럼. 얼굴 이쁘다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려줄게. 너는 몸만 와. 고생 안 하고 내가 돈 다 벌고 다 할 테니까 너는 몸만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결혼 생활 하면 돼.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근데 여자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직업 당당히 가져야 되고 결혼할 때도 남자분도 그런 전제를 깐다고 해요. 결혼해도 일을 해야 된다고. 여자분도 그거 알고 있어. 이제 결혼해도 직장에서 버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보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응?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면 못하는 거잖아. 현실이 안 받쳐주면 결혼이 뭐 서로 좋다고 해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려면 최소한의 집이라는 거, 이 주거 환경이라는 거 갖춰놓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서울 산다고 했을 때 서울의 집값을 많이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5천에서 2억. 근데 여러분 수중에 1억 5천에서 2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고 여자들 중에서도 아직 약간 현실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자가 지금 이제 아파트 뭐 20평짜리 해줘야지. 서울이 20평이면 한 5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전세라고 치면. 근데 부모님한테 저 결혼해야 되니까 전세금 좀 많이 주세요 하면 부모님 그 돈을 덜컥 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줍니까 부모님이? 부모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부모님이 내 대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그런 것까지 왜 해줘야 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모아봐야 그 돈 많이 못하잖아. 현실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남자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야. 남자들이 그냥 얼굴 이쁘다고 그냥 어떻게 뭐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를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졌어. 옛날에 비하면. 남자들도 이제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막 얼굴 이쁘다고 해서 어떻게 꼬셔가지고 결혼해야겠네.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다니까. 안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쁘면 부담스럽잖아. 저 이쁘면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을까. 과연 그냥 일반 집에 살자고 하면 같이 살까? 아, 웬만해서는 만족 못할 것 같은데? 알잖아요. 오히려 부담스럽다고요. 5억 넘잖아. 부모님한테 저 결혼해야 되니까 빌라 한 5억 정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못하잖아. 그럼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아서 대출 갚는 인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처음부터 그 대출 인생 하고 싶냐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인 가구는 무작위 늘어납니다. 1인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냐? 왜 늘어납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 결혼 문화에 대한 거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스몰 웨딩이 나왔죠. 돈 아끼는 결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제가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 스몰 웨딩 한 사람들 찾기도 힘들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스몰 웨딩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왜 스몰 웨딩 안 하는 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스몰 웨딩이 더 비싸다. 우리나라에 스몰 웨딩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주변 사람 눈치가 보인다. 부모님이 막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야 돼. 근데 안 한다니까. 또 거품 왕창 껴 있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 하는 웨이트에서 다 입어야 되고 남들 하는 여행 다 가야 되고 남들 첫 번째도 남들 두 번째도 남들 세 번째도 남들 네 번째도 남들 그놈의 남들 거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버블의 끝판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능력을 과연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남자 몇 명이 되겠냐고. 그리고 이 현실을 거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 거품을 과연 여자분들이 낮출 수 있을까?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 김동님 그 여동생분은 내려놨을까요 과연? 이 내려놓기가 남자들도 쉽지는 않죠. 여자분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웃기게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 결혼 문화는 똑같아. 어떻게 된 게. 똑같다니까요. 그럼 남자분들 입장에서 계속 손해보는 장사 하겠어요? 왜 손해봐야 돼? 왜 손해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막 진반전을 해야 돼요? 집값도 비싼데.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죠? 결혼하면 손해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깔렸잖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 깔렸잖아요. 이미 많이 팽배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건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왜냐? 지금 보면 뭐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진반년해도 혹시라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율이 35%로 갑니다.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이혼율이 35%.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 2년 안에 40% 갈 거 생각해요. 10상 중에 4상 이혼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혼하면 법도 그지같이 돼 있는 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 반반씩이잖아요. 요즘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 통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상한 법인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공무원이면 그 남편은 연금까지 탐낼 수 있습니다. 연금까지 반띵을 해야 돼. 이 그지 같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래서 내가 회사에 노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고에 대한 보답을 연금을 받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잘 살지 안 살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도 안 서는데 고생은 그지같이 해야 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읽어놨던 거 반띵씩 해야 되고 거기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뭐 자식 있으면 내가 양육해야 되고 그 자식 있으면 또 자식한테 다 아픔을 줘야 돼. 편부모 가정이라는 또 프레임을 씌워야 돼. 아직 우리나라는 이혼이 아무리 뭐 관대하다 뭐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뭐 요즘에 이혼이 뭐 대수냐? 이혼이 뭐 주원 글씨도 아니고 근데 애들한테는 주원 글씨예요 아직까지. 자식한테는 주원 글씨야. 자식한테는 이혼했다 하면 아직도 뭔가 문제아 취급받고 학교 생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아직 이런 좀 부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이게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애들한테는 이게 무섭다는 거죠. 부모님이 한쪽이 없다는 게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인 가구의 증가는요. 각자 재생이 이제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필연이라는 말이 무조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거죠. 1인 가구. 그러니까 어떻게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근데 내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그거야. 남자들이 이걸 알고 있어.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주식으로 돈을 불린다거나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지. 근데 과연 여자들은 그게 하고 있는지 난 그게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성 운운하고 있는 여자들은 감성적이니까 그게 뭐 알아줍니까? 감성적이라도 밥 안 먹고 살아요? 똥 안 쌉니까? 일 안 합니까? 일 안 하면 누가 돈을 주는데요? 전기세 누가 내? 방세 누가 냅니까? 밥을 어떻게 사 먹을 거예요? 뭐 감성적이래 감성적이긴 하는데 그 감성이 언제까지 밥 먹여주냐 말이야. 실제 우리가 사는 의식주는 현실이잖아 현실. 판타지가 아니잖아 여러분. 판타지 로맨스가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과연 앞으로 미혼 여성들이 증가할 거다 말이죠.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물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준비를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돼. 누가 밥 먹여줄 거예요? 남자는 뭐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돈 벌고 싶어서 그래요? 아, 돈을 벌어야 어떻게 먹고 살지. 언제까지 부모님이 내 뒤치다꺼리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네. 부모님도 각자 삶을 살아야지. 이 말이 지금 막 내가 얘기하는 게 아마 이 명치가 쿡쿡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부분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아파야 돼. 아파야 자극을 받아야 돼. 안 아프면 이 얘기가 효력이 없다는 거야. 절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잖아. 남자들은 그럼 남자들은 왜 이런 준비를 안 남자들이 뭐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밥벌이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를 정말 진짜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남자는 네 앞가림 잘해야 되고 적어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된다. 누가 신세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문화가 뭐냐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이 마인드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 유교적인 마인드가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거지.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직 유교 문화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지배를 받고 있고 결혼 문화도 어떻게 유교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남자가 보통 가장 노릇을 해가지고 집안을 일구고 약간 돈 버는 기가 돼가지고 가정 먹여 살고 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고 보통 이런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 하면서 반반씩 하면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결혼한 사람들 얘기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더 많아지면 각자 살아야 돼 각자. 결혼을 애시당초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자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생기니까 여자들도 많습니다. 왜 남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서로 박자 서로 손뼉에 쳐야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양쪽이 같이 하고 싶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적으로 왜 결혼정보회사 있죠? 결혼정보회사가 노처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정보회사 가면 성비가 완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자가 한 7대3이 아닌 8대2 정도 돼요. 그게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를 반증하는 거야. 그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능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정말 괜찮고 좀 준비가 된 사람도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오히려 나이가 먹은 결혼에 대해서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여자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남자들 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각해보면 나이가 먹으면 성기능이 감퇴한다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막 예전부터 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했던 사람도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런 어떤 이성적인 어떤 호감이나 그런 어떤 열정들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20대 때 그 이성을 바라봤을 때하고 30대 지나가지고 이성을 바라봤을 때, 그럼 현재 바라봤을 때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막 결혼에 대해서 일찍 체념하고 단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겨. 그러니까 알아야 돼. 남자만 막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다. 여자 똑같아. 여자들 뭐 다를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돈 없으면 못하는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면 뭐 죽어야 됩니까? 살 가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없어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기본 능력과 기본적인 자금과 보험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 각자 도생이라 했잖아요.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스스로 각자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본적 의식주할 만한 뭐 내 기본적인 어떤 살림살이나 뭐, 뭐 밥이나 뭐 살면서 드는 기본적 유지비, 공과금, 생활비 이건 스스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물론 내가 뭐 지금 뭐 더 넓은 집을 간다거나 뭐 돈을 엄청 흥청만청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내 스스로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여자분들이 이거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하나, 알고리즘만 봐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여러분 퇴사 브이로그 중에 남녀 성비를 따지면 누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여자가 훨씬 더 많아. 퇴사 브이로그 보면 남자가 많은 것 같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많은지. 누가 많은지 한번 봐봐. 성비가 누가 많은지.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남자도 여자가 직장에 더 퇴사요. 더 잘릴 가능성이 더 크고 회사에 더 오래 남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이거는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띠겁게 들릴 수도 있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야 돼.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정년까지 일을 못 한다는 거지, 사기업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40세까지는 내가 회사에 중간에 뭐 실수를 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버틴단 말인 거죠. 40세 중반까지는. 대기업도 뭐 어려운 데 많지만 기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40대 중후반까지 버텨요. 근데 여자분들은 과연 사기업에서 그만큼 버틸 수 있냐 말이죠. 중소기업 같은 게 더 버티기 힘들지.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해봤지만 40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붙어 있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40 넘어서 나가버리면 마땅히 뭐 재취업이 가능하다거나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각자 도생의 고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약에 직장에 잘렸어요. 잘리면 뭐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뭐 만약에 내가 직업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선입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선입견. 그리고 선입견 안 가져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물론 배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배달을 또 여자분들 같은 게 뭐 함부로 다 안 여르잖아. 뭐 여자분들 중에 배달 라이더 하고 있다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별로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뭐 노가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 채용 같은 것도 솔직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들어가기 쉬운 건 사실이고 여자분들 보통 검사직 말고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이직하기가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남자보다 여자가 이직하기도 힘들고 한국 사회에서 이직하기도 힘들 뿐더러 재취업 시 드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얘기, 팩트로 얘기하면. 그럼 이직하기가 왜 힘드냐 하면, 여자분들 같은 이직하기가 왜 힘드냐 하면, 여자분들 대부분 굉장히 사무직이에요. 기술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직 직업에 대한 여자분들은 보통 사무직 하다 보니까 이직할 수 있는 범위 굉장히 좁잖아요, 사실.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사무직에 또 자리가 더 안 나겠지. 그리고 사무직은 더군다나 나이가 차버리면 이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긴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뭐 권고사직 당했고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러면 내가 백수신분이 됐다. 그럼 백수신분 돼서 다시 재취업까지 드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훨씬 오래. 이것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공대 박병원이 공대 가보시면 아시고 여자분들 보기 힘들잖아요. 남초과 아닙니까? 남초. 막 100명, 막 한과에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5명, 4명. 많으면 10명.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이걸 알려면 공대에 진학을 많이 해야 돼. 훨씬 많이 해야 돼. 그나마 공대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무직 중에서 이직하기 그나마 낫잖아요. 경력으로 많이 쳐주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 뭐 문과나 이런 데는 만약에 사무실이 이래다 나와버리면 정말 이게 애매해요. 인정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인정 못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는 직장들이 사무직이기 때문에 더 이직하기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재취업하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한 직장을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 직업을 구하더라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계약직. 막 보면 계약직으로 쭉 일한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팩트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기간적인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결혼을 못 한다. 상당수 회사들이 결혼 못 한다. 결혼은 남자 못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못 하는 거잖아. 왜 남자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자도 많이 못 해요. 남자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생기는 게 아니라 여자만 못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졸라 많이 생겨. 둘 다 같이 생기는 거야. 한쪽은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직장의 특성상 여자분들이 대부분 사무직에 몰려 있잖아요. 사무직에 몰려 있고 전문량이 퍼져 있지 않잖아. 그러면 사무직에서 잘리면 잘려서 이거를 경력으로 다시 이직하는 케이스도 그렇게 드물 뿐더러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좁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간과 폭이 상당히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좁다는 얘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범위가.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산다고 반응했을 때 돈 드는 건 다 비슷하잖아. 여자라고 해서 돈 적게 드나요? 뭐 생활비 적겠습니까? 밥 무조건 적게 뭐 똑같이 먹어 여러분.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먹는다니까. 전기세는 똑같이 써. 가스나 다 똑같은 유지비에 비슷한 돈이 든다고 했을 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말이지. 이거를 여자분들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이걸 받아들여. 대부분 받아들여.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남자분은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요즘 같은 시기에, 뭐 결혼 못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혼자 살아야죠. 어떻게 혼자 살려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벌어야죠. 얘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다른 데 없으면 뭐 나 받아주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라도 일해야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생각하면 막 너무 막연해, 이게. 어차피 나 어떻게 결혼하겠지. 뭐 다들 나 데려갈 사람 있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무슨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감성이고 뭐고 간에, 감성이고 뭐고 간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왜 자꾸 판타지 소설만 쓰려고 그래요? 판타지가 밥 먹으십니까? 아니, 판타지 뭐 감성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이 돼야 뭐 감성이고 뭐고 하는 거지. 의식주도 충족이 안 되는데 감성 맨날 팔아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고
빵 사 먹을 돈 없고 전기세 밀리고 카드 요금 다 연체되고 해야 정신 차릴 겁니까? 정말 절벽으로 가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앞으로 남자들은 점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테고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자분들이 너무 이제 고자세를 취하면 남자분들은 뒤로 물러날 겁니다. 식품이 여초가까이인데 남성들이 더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이 더 잘 버티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도 남자들은 더 잘 버티고 여자들은 잘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취업률이 더 높은 이유는 남자도 이제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더 책임감이 있고 힘들어도 남자들은 웬만큼 참고 버티는데 여자들은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하고 나오다가 떨어지니까 기업에서도 남자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써봤겠지. 여자들도 써보고 남자도 써봤는데 한 몇십 명 써보니까 얘네들이 더 오래 버티더라. 그러니까 남녀 문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남자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겠죠. 여자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 사는 거잖아. 100세 시대. 그러면 혼자서도 우리가 쭉 오래 살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 여자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혼자서 우리는 쭉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야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뭐 중간에 누가 사별하게 되면 혼자서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늙으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80세, 80, 남자 81세인가 그럴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남자분들은 노후까지 20에서 21년 동안 먹고 살려면 기본적인 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40년을 마련해요, 40년. 40년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벌어가지고. 이건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들은 오히려 평균 수명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더 오래 모아야겠죠. 더 오래 동안 살아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들겠죠. 나이 들수록 돈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나이 들면 아프거든요. 다쳐도 남자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다치면 그냥 무릎팍 깨지는 거지만 노인들이 다치면 바로 골절로 이어져요, 골절로. 그리고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비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 기본적인 지병은 한두 개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젊을 때와는 다르게. 감기 같은 것도 낫는데 오래 걸리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많이 맞아야 돼. 아무리 의료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지출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이건 내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 남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게 뭐 남자는 뭐 피해갈 수 있고 여자는 피해갈 수 있고 뭐 그런 겁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녀 누구든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게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야.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똑같은 인간. 인간이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남녀노소. 하기 싫어도. 남자는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일이 좋아가지고 해요. 당장이라도 내가 먹고 살 돈이 있으면 때려치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젊을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이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어떻게 좀,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그나마 나중에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졌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나름 이제 위안 삼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늙었는데 돈도 없어 봐요. 과연 누가 나를 인간을 봐줄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이 들었는데 돈도 없고 하면
존경받냐고요. 존경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야 놀지 말고 돈 벌어놔라. 뭐든 마련해놔라. 뭐 집이든 뭐 해놔야 된다. 아무것도 빈손으로 하면 무시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직접 몸소 겪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면 누구든 이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마련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 나가야 돼. 그래서 돈을 안 모아놓는다. 흥청망청 쓴다고 하시면 나중에 절단 날 수 있어요. 돈을 모아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특히 여자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모님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해줘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믿을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야.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친도 아니고 나예요, 나. 어? 나 자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려면 뭔가 의지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의지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좀 너무 감성적인 것들에 너무 이끌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살면서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현실 얘기해서 좀 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현실적으로 변하고 나이가 먹으면 현실을 피할 수 없고 책임이란 걸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생존에 대한 책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 필요하잖아. 여기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어? 성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황된 말에 속지 마시고 이끌리지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감성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성도 이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되고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야. 30개 챙겨 먹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정신이 건강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